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적 이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팀은 전술 혁신의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팀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향후 성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술적 혁신의 교착 상태. 홍명보 감독 전술의 교착 상태부터 살펴보자.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그가 이끄는 한국팀이 창의력이 부족하고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경기에서 팀은 항상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며 상대에 맞게 유연한 변경이나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플레이 스타일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다른 팀이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기에서 고정된 전술 시스템을 유지하면 상대가 쉽게 카드를 잡고 팀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대표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몸담았던 울산 현대 구단의 플레이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변형이 부족하고 플랜 B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더 강한 상대를 상대할 때 항상 많은 전술적 옵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과 함께라면 상대가 적응하고 반격 방법을 찾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팀은 여전히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지나친 의존. 한국 대표팀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스타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중요한 득점 상황은 팀의 조화나 명확한 전략이 아닌 스타들의 뛰어난 솔로 플레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이 멋진 솔로 골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지만 이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팀이 전술적으로 플레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몇몇 빛나는 개인들에게만 의존하는 걸까요? 이러한 의존성은 스타 플레이어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는 지원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은 단조롭고 스타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상대팀에 의해 막히기 쉽다. 공격과 방어의 약점.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한국팀은 큰 약점을 피할 수 없다. 많은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약점은 수비 시스템의 단절과 라인 간의 연결 부족입니다. 팀의 미드필더는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선수들 사이에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가 쉽게 틈새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구팀의 기본이 되는 수비 시스템은 수비수와 미드필더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비에 필요한 동기화가 부족하여 큰 구멍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공격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미드필더가 무너지면 팀의 공격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후방 라인의 지원 없이 단일 공격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반격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덜 다양해지고 상대방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전술적 조정 지연.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홍명보 감독의 경기 전술 조정 능력이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경기 스타일의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여전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만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경기 초반 30분 동안 더 나은 수비를 조직했지만 이후 상대가 전술을 바꾸자 홍명보 감독의 팀은 쉽게 패했다. 이는 상대 팀의 전술적 변화에 직면했을 때 팀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술을 조정하는 것은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체 계획이 부족하거나 적시에 조정하지 못해 팀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1년의 경기 이후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임 플레이 개선을 위해 변경해야 할 사항. 그렇다면 한국팀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팀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인 간 연결성 강화. 팀은 포지션 간, 특히 수비와 공격 간 연결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라인 간 연결이 좋아지면 팀이 분열되지 않고 보다 원활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비상 계획 개발. 단 하나의 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코치는 특정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술의 유연성은 한국팀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다. 3. 팀 플레이에 집중. 팀은 개인에게 계속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플레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전체 게임 플레이에 기여하는 강력한 팀 플레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공 없이도 속도와 움직임의 힘을 활용하세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선수들의 지능적인 달리기 능력은 팀이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한 움직임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팬들의 감정. 최근 한국팀이 보여준 모습에 팬들의 실망감이 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승리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흥미로운 게임 플레이를 보고 싶어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승리가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팀이 승리하는 방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팀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선수들의 사계를 유지하기 위해 뚜렷한 정체성과 매력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고 다음 흥미로운 축구 분석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팀이 게임 플레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댓글 섹션에 아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또 만나요.